네, 안녕하세요.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요, 의정부 성모병원의 조항주 교수님과 권역 외상센터의 24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외상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사실 의정부 성모병원이 올해로 개소한 지 2년이 됐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첫 편에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. 의정부 성모병원이 처음 시도를 했다고 들었어요. 좀 창피하긴 한데 이거는 좀 창피하긴 해요.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센터 사업이라는 게 이제 2012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예요. 이게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친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.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. 사망하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외상센터라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기 시작을 했는데 네.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사업 전에 외상 그런 하는 사람들을 유지를 했다. 물론 그게 저지만은. 그래서 사실 모델이 된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근데 그 외상센터 사업이 시작했다는 소리는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온다는 소리고요. 네. 그 전에는 병원에서 안 좋아했죠. 굉장히 열악했을 것 열악했죠. 같아요. 열악했어요. 그런데 그거를 고집하셔서 외상센터를 지으신 사명감이나 그런 게 있으셨겠죠?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이라는 건 정말 재밌어요. 왜냐하면 우리 암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당뇨 고혈압 약 쓰면은 좋아졌다고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해결은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외상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? 이거 아침에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일하는 분들인데 그분 내가 만약에 그 골든아워 안에 내가 딱 보고 여기서 출혈해 그거 잡아서 지혈만 하면은 그냥 정상 복귀예요. 아, 거기에 대한 되게 사명감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희열을 느끼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안에 해답을 찾아서 내가 그거를 해결을 하면 환자가 살아가요. 그 대신에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.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. 폭탄 탁탁탁탁탁탁탁 가는데 이거 뭐 이렇게 이 빨간 선이야 파란 선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를까 말까 하다가 짝 해가지고 폭탄 터지잖아요.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아니야. 그 터졌다고 해서.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을 짜내가지고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못 찾아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. 그거는. 근데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경험과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이 쌓여가지고 그 환자를 찾아서 살릴 수 있다. 그러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. 그래서 눈이 되게 네. 반짝반짝하세요. 이 말씀을 하실 때. 네, 그래서 그게 내가 제일 재밌는 그런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높은 데서 이제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.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음적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서 네. 뭐 북한산에 올라가서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셨어요. 근데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시 좀 그럴 수 있잖아요. 네.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사회로 돌아가시면은 너무 역할을 잘 하는데 잘 살리면은 진짜 중요한 인력들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삶을 또 바꾸. 그렇죠.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. 네, 그런 여러 분들- 가지의 영향을 좀 많이 미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렇게 외상 전문팀이 24시간 대기를 하시는 건가요? 네, 24시간 365일이죠. 그래서 힘들 때도 있어요. 특히 이제 뭐 밤이나 아니면 새벽 때. 그러면 우리도 저 사람이라서. 궁금한 게 네. 그러면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무는 어떻게? 지금도 저기 우리 네. 한 명 근무하고 있죠. 그러니까 또 두 그분 명. 또 가시면 또 가셔야 되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보통 그냥 소위 말해서 한 명 있으면은 360으로 24시간 그 사람 혼자 있는 거고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병원 안에 갇혀서 지내는 거고 한 그러니까 명이면 인력이 많아야 되겠네요. 한 명이면 안 되죠, 당연히. 그러니까. 네 명이면은 네 명, 네 명이서, 사교대, 네. 사교대가 되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한 명만 있으면 안 될 때가 많아요. 왜냐하면은 사람 손이 맞아요.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막 나와서 도와줘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집에 있어도 불려 나올 수 있고 준비는 되어 있는 좋은 그런 거죠. 네. 이렇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대기를 하시고 많은 분들을 치료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또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상센터가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을까요? 아주 몹시 영향을 받았습니다.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?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요 보세요 환자가 딱 봤는데 죽어갈 것 같아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. 네.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나 방어부터 먼저 해야 돼요. 환자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미리 연락을 하고 오면은 당연히 방호구를 입고 있는데 환자가 안 좋다고 하면은 그래도 방호부터 먼저 해야 돼요. 굉장히 절차가 힘들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거 옷 입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럴 것 완전 같아요. 방호복 입고 하는데 그거 하게 되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. 너무 더워요. 진짜 땀이 뻘뻘뻘뻘 나는 정도로 그 땀복을
입어야죠. 왜냐하면은 힘드실 것 같아요.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걸리면은 이렇게 많이 퍼뜨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그다음에 항상 뭐를 할 때 옛날 같으면은 일단은 먼저 지열 먼저 하겠지만은 지금은 네. 방어 먼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요. 그다음에 격리실이라는 게 있어요.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환자가 만약에 출혈을 펑펑 한다. 그러면 빨리 어떻게 되는 간에 수술실에도 모두 지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격리실까지도 확보를 해놔야 돼요. 격리실이 뭐냐면 그 사람은 병원에 와서 코로나 검사가 나오는데 한 5시간 정도가 네. 걸려요. 그럼 5시간 안에는 이 환자가 코로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르잖아요. 혹시 양성으로 모를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격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.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. 절차가 너무 복잡해졌어요. 그래서 이 환자가 일단 오면은 응급으로 수술은 한단 말이에요. 외상센터니까 응급으로 수술한 다음에 이 사람을 격리실에다가 코로나 검사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빼게 되는데 그 격리실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이런 응급 상황은 약간 불리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코로나19가요 외상센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절차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지만 이래서 또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져야겠죠. 저도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 자세한 것들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권역 외상센터의 24시간이었는데요. 이번 시간 의정부 성모병원의 조항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